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혈입니다. 2018 산마열혈TV 다산 정해영조 경세표 2 경세표 제10권 시관수제 부공제4 산택집부터 보겠습니다. 933페이지 산마열혈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능력을 추천합니다. 지구와의 산호는 살림에 대한 정령을 맡아 모를 위하여 여하고 수자를 위하여 금령을 만들었다. 중동의 양목을 베고 중화의 양목을 베었다. 무릇 복과 사에 쓸 것은 계제를 베는데 그 시기에만 입산의 영을 내려 만민에게 시기에 따라 제목을 베도록 하되 날짜에 한정을 두었다. 무릇 나라 공사에는 살림에 들어가서 제목을 택해도 금하지 않았다. 봄, 가을에 나무 베는 것을 금령해 두지 않았으나 무릇 나무를 훔친 자는 형벌이 있었으며 만약 그게 사냥할 때에는 짐승을 가져다가 괴를 계산하였다. 임명은 임록을 순시하는 금령과 그 수를 평균하게 하는 것을 맡았다. 시기에 따라 임록을 계산하여 상벌하여 만약 목재를 베려면 산후에게 법을 받아서 그 정령을 맡았다. 정연은 오는 헤아리는 것이고 산에 대해서 상상되는 것을 헤아려서 하는 것이다. 형은 평균하게 하는 것이며 물을 위하여 여한다는 것은 물마다 변개를 두는 것이라고 했고 정산호는 영은 막아버려서 지키는 것이다 하였다. 나는 수는 수익에 불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줄의 균인조의 지수를 고르게 하는 것을 맡아 흉년과 연병이 있는 해에는 지수를 거두지 않는다고 했다. 출주전에는 살림에 남는 형록이 수하고 덤불의 신지는 934페이지 우후가 수한다 했는데 역시 그 불행을 거둠을 이릅니다. 정중은 양목은 봄, 여름에 자란 것이고 은목은 가을, 겨울에 자란 것이다 하고 했고 정연은 양목은 산 남쪽에서 자란 것이고 은목은 산 북쪽에서 자란 것이다 하였다. 가규는 목은 차교이고 산은 내사이다 했으며 정유는 개는 치와 같다고 하였다. 정유는 눈은 택하는 것과 같다. 시기가 아니면 금단하는 중에 들어서 사야의 나무를 벨 수 없다고 하였다. 정중은 귀라는 것은 짐승의 왼쪽 귀를 가져다가 공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 수를 평균하게 한다는 것은 불염을 평균하게 한다는 것으로 여긴다. 균인조의 불염을 지수하였다. 정연은 인목 음성에도 백성을 훔치지 않으면 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하였다. '생각컨대 서건조에 산에 3등이 있으니
대산, 중산, 소산. 대산에는 중사 3명, 하산 1명이다. 임에도 8등 있으니 대림록, 중림록, 소림록인데 대산의 도가 80명이고 대림의 도가 120명이었다. 생각컨대 그 지역의 백성을 드디어 서도로 만들어 그 지역을 지키게 하면서 이것을 인하여 불행했던 것이다. 선유는 산택의 금령이 있어도 불행은 없었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청관조의 산택 지분은 어찌해서 있는 것인가? 왕제에 임록과 천택에는 그 시기가 들어가며 강제가 없었다고 하였다. 935페이지. 또 수달이 물고기를 제한 다음이라야 우민이 템량에 들어가고 승냥이가 짐승을 제한 다음이라야 사냥하며 비둘기가 세미로 변한 다음이라야 새에 그물을 설치하고 초목에 비친 다음이라야 살림에 들어갔다. 곤충이 집복하지 않으면 화전하지 않아서 사슴새끼나 새알 따위 어린 것을 죽이지 않고 동우리를 뒤엎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벨 만한 것이 못 되는 제목은 저자에 팔지 못한다고 하였다. 생각컨대 맹자가 도끼를 그 시기에 따라 살림에 들이면 제목을 이루다 쓰지 못한다고 하고 또 옛적에 문왕이 기사를 다스릴 적에 택량에는 금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왕제는 전적으로 맹자의 말을 이어받아 임록과 산택에는 시기에 따라 들어가면 금함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례에는 분명하게 얘기만다고 했으니 속일 수 없다. 진실로 금함이 없었으면 어찌 능히 시기에 따라 들어갔겠는가. 수율이 못되어 산은 빨갛게 되고 옷의 고기가 말라버릴 것이다. 한 산의 관원이 12명이고 한 임의 관원이 12명이며 천택에도 또한 같은데 부사와 서도 역시 여기에만 머문다. 구주를 통계하면 그 관리도 수천 명이니 만약 불염이 없었으면 무엇으로서 목을 주었겠는가. 또 죄물을 관장하는 자를 불하하고 기록원 맡은 자를 사라 하는데 만약 불염이 없었다면 부사를 어떻게 쓰겠는가. 다만 맹자만 읽고서도 이 제도를 논할 수 없다. 월령에 정월에 발목하는 것을 금지하고 2월에는 살림에 불지르지 않도록 하며 3월에는 사냥과 처부, 일망, 피레 따위의 짐승에게 먹이는 독약을 구멍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월에 큰 나무를 베지 말며 6월에 우민에게 명하여 산에 들어가 나무를 살펴서 베지 못하게 하며 9월에 섭을 치고 숯을 만들며 11월에는 살림과 수택의 능히 소화를 제치하여 짐승을 사냥하는 자가 있으면 야후가 규도한다. 그리고 침탈하는 자가 있으면 936페이지. 처벌하여 용서하지 않는다. 날이 짧아지고 나무를 베고 뱃살을 채취한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원룸에도 금지했는데 왕제는 어찌해서 금지하지 않겠는가. 직원에 천형은 천택의 금령을 순행하며 감시하여 그 수를 평균하게 하고 딸에 따라 그 수를 사하며 금령을 범한 자는 잡아다가 주벌함을 관장한다. 제사와 빈객에 천조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태국은 국택의 정령을 맡아서 여검한다. 그 지역 사람에게 재물을 수하여 시기에 따라 옥보를 드리며 그 나머지는 만민에게 나누어준다. 공부 제사와 빈객에 택물 따위 음식을 올리며 산기에는 갈대와 갯버들을 올린다. 만약 그게 사나하면 짐승을 먹는다고 하였다. 나의 생각에는 그 수를 사한다는 것은 그 불염을 이사하는 것이다.
창세 보이는 늙은이와 병동자는 모두 사한다고 했는데 그 수를 사한다는 것은 가끔 수호한다는 자를 그 집에서 안시하여 경계한다는 것이라고 했으나 그 뜻은 잘못이다. 유독 천형에 말하는 것은 쌀림주택에는 그물이 항상 있으니 그 새도 일정한 수가 있으나 강화의 흐름은 물에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때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까닭에 그 부름을 이사하는 것이다. 정연은 천조는 변두에 담는 것인데 물고기, 생선포, 끈조개, 모시조개 따위이고 택전은 변두에 담는 것인데 미나리, 수채, 마름, 가시원박 따위이라고 하였다. 부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죽을 구슬 자기를 이른다는 것이다. 가교는 짐승을 모은다는 것은 백성이 짐승을 바치면 이인이 모아서 그 종류를 구별하여 짐승마다 30을 받는 것이라 하였다. 937페이지 생각건대 옥불한 금, 은, 주, 목, 피, 혁, 골, 각 따위를 간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지역 사람에게 그 재물을 지녔다가 시기에 따라 옥불을 바치게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를 만민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곧 살림 천택에 통용하는 법이고 다만 태후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건대 옥부에 드린다는 것은 구직의 공이고 만민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이민이 나누어주는 것에 대하여 다시 부령하는 것이다. 직공, 옥속, 애을에 일정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공액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를 백성에게 허급하는데 백성의 소득의 다가를 모아서 그 부령을 그 돈으로 찾아내게 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서관에 천의 상등이 있으니 대천, 중천, 소천이고 택의 상등이 있으니 대택, 대수, 중택, 중수, 속택, 소수이다. 대택, 대수에는 토가 80명이고 대천에는 토가 120명이다가 하였으니 생각건대 그 지역 백성은 드디어 서도로 삼아서 그 지역을 지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부렴하는 것이다. 원령의 중춘에 천택을 말리지 말고 피치를 마르게 하지 말며 개하의 태견에게 명하여 제위를 바치도록 하고 명동의 수와 어사에게 명하여 수천지택에 대한 불을 거두도록 하는데 혹시라도 감히 중수와 존리를 침해함으로써 천하와 원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죄가 있으면 죄를 시행해도 용서함이 없다고 하였다. 생각건대 지택에도 부가 있다면 살림에도 또한 부가 있었을 것이다. 하관 직방시에 동남쪽은 양주이니 그 진사는 회계이고 택수는 구구이고 그 내는 강이고 938페이지 큰 못은 5호이며 그 생리는 금, 주석, 넷살이다. 정남쪽은 형주이니 진사는 형상이고 그 택수는 음묘이며 냇물은 강한이고 큰 못은 영, 단이며 그 생리는 단은 짐승 이빨 가죽이다. 하수 남쪽은 예주이니 그 진사는 화산이고 그 택수는 포전이며 냇물은 형락이고 그 큰 못은 피차이며 그 생리는 목재, 곧 명주 실수산이다. 정동 쪽은 청주이니 진사는 기산이고 그 택수는 망저이며 그 냇물은 회사이고 그 큰 못은 기목이며 그 생리는 갈대와 생선이다. 하수 동쪽은 연주이니 그 진사는 대산이고 택수는 대야이고 냇물은 하지이고 그 큰 못은 여유이며 생리는 부들과 갈대와 생선이다. 정도 쪽은 용주이니
그 진사는 악산이고 텍스는 횡포이며 냇물은 경해이고 큰 못은 미나기고 그 생리는 옥석이다. 동북 쪽은 우주이니 그 진사는 의물이 여산이고 텍수는 해양이며 그 냇물은 하재이고 큰 못은 치시고 그 생리는 생선과 소금이다. 하수 안쪽은 기주이니 그 진사는 곽산이고 텍수는 양우이며 냇물은 장이고 큰 못은 분로이며 그 생리는 송백이다. 정북쪽은 병주이니 그 진사는 황산이고 텍수는 소욕이이며 그 냇물은 오지고이고 큰 못은 치력이며 생리는 포백이라고 하였다. 생각건대 이 안은 오복이 나오는 곳이고 산림천택은 제옥이 나오는 곳이므로 성왕이 중하게 여겼다. 요가수를 시험하려고 대록을 들여보냈으며 이걸 우인으로 삼아서 939페이지 위로 상과 아래로 못을 잘 다스려 큰 산, 큰 숲, 큰 냇물, 큰 못 등을 도경으로 만들었으며 그 물산을 두루 알았고 중간 동도의 산과 작은 냇물을 삼독으로 나누어 관리 수총명을 두어서 그 금령을 엄하게 하고 그 일을 일으켜 그 공을 바치고 그 벌을 거두게 하였으니 평지의 부자는 아주 적게 받았거나 때로는 받지 않았어도 천하의 재형은 항상 풍족했으며 국가의 경비는 모자람이 없었을 것인데 고세의 임금들은 천지의 도에 밟지 못하여 하늘이 주는 재물을 받고 땅에서 나온 일을 일으킬 줄 알지 못하여 초목을 기르지 않고 조수를 길들이지 않으며 금은동, 철, 옥석 따위 재고를 채굴하지 않고 오직 바다 한 구석 백성의 바닷물을 다려서 소금 만드는 것을조차 독점할 뿐이니 백성이 어찌 공고하지 않겠으며 재물이 어찌 공하지 않겠는가. 주례 직관에서 저기는 나라 사냥터에 대한 정사를 맡아서 여금하고 지키는데 모든 사냥하는 자가 영을 맞는다. 사슴새끼를 잡거나 짐승알을 줍는 자와 독화살을 쏘는 자는 금한다고 하였다. 주례 직관에 가기는 때로 짐승의 이빨, 물, 모든 골물을 산태 국민에게 징수하여 방부의 정령을 해당하게 하며 요량해 받아서 재형이 공급함을 만든다고 하였다. 주례치간에 우인은 때로 오격을 산택 농민에게 징수하여 방부의 정령에 해당으로 판다고 하였다. 주례치관에 장가는 그 시기에 갈포 재료를 산농에게 징수하여 총 재료를 택농에게 징수하여 방부의 정령에 제신하도록 하였다. 940페이지 주례치관에 장년 장초는 봄, 가을에 염색하는 물을 징수한다 하였다. 주례치관에 장타는 목회와 목탄을 징수하는 영을 만다고 하였다. 주례치관에 장도는 그 시기에 쓴바귀를 모으고 들에 있는 소재 따위를 징수한다고 하였다. 주례치관에 장씨는 포물과 식물을 거두는 것을 만든다 하였다. 나는 적인 이 안은 모두 산택에 딸린 관직이라고 생각한다. 정에는 초음이랑 못해서 나는 경저 따위이다고 했으나 나는 경저는 못서 나는 풀이 아니니 초란 일포 동석이라고 생각한다. 정에는 돈은 모수라 했는데 기성 내에는 자리 만드는 데에 돌을 쓴다고 하였다. 정에는 호물은 방앗 따위이다고 하였다. 주례치관에 위에는 야의 불염과 심추와 모든 소재의 목재와 모든 축취하는 물건을 징수한다고 하였다. 또 축취로서 빈벽을 적대하고 전치로서 기료에 대비하여 모든 여치로서 반사에 대비한다고 하였다.
또 식법으로서 제사의 신진과 목재를 이바지하고 빈객에게 주신을 공급하며 상기의 신분과 목재를 제공하여 굴려의 유적한 신주를 공급한다고 하였다. 나는 소재란 신증, 주교, 야채 등 속이고 목재란 여사, 역마, 병파에 쓰이는 제목이라 생각된다. 941페이지에 조치란 가삭에서 거두는 것이고 전치란 공업에서 거두는 것이다. 전여는 여는 여됨이 마땅한데 글자 의미 같아 혼동된다. 여는 현도에서 축취한 물건이라고 하였다. 생각컨대 주어 단양공의 말에 조국에서 비위원이나 우리는 제목을 드리고 전인은 섣을 쌓으며 상하는 꼴을 제공한다 했으니 무릇 위인이 관장한 것은 모두 이런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춘추 좌전에 제후의 계질에 드디어 점이 되자 안자는 살림나무는 형목이 지키고 태계의 환보는 주교가 지키고 수의 신중은 우후가 지키고 바다 염신은 기망이 지켜 산택의 이익을 독점하고 현, 비, 사람이 국도로 정역하러 올 때에 가까운 관문에서 그 정역하러 오는 사람의 사물을 가혹하게 징조한다. 호정이 법도가 없고 정념이 나무가 없어 인민이 괴로워하며 부부가 모두 저주한다고 한다 하니 공은 유사를 시켜 정사를 너그럽게 하고 관은 허물고 금령을 없애며 정념을 박하게 하고 호험한 빚을 면제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안자춘추에 산에 있는 나무가 저자에 가더라도 산에 있을 때보다 값이 더해지지 않고 여염과 신압에 바다에 있을 때보다 값이 더해지지 않자 백성은 재력을 세수로 나누어 돌을 나라에 바치고 한 몫으로 생활한다고 하였다. 마달림은 관이유가 법을 교묘하게 해서 백성의 일을 음성적으로 탈취했는데 제나라는 대대로 그 법을 지켰던 까닭에 안자가 그 가혹함을 극원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고 하였다. (942페이지) 생각컨대 4가지를 지키는 것은 산택의 관원인데 주례, 지수에 이런 것은 요술 때부터 벌써 이 관원이 있었다. 형목이란 대록, 위호, 우후란 지문인데 오직 주교와 기망이라는 것은 정문에 없다. 안자가 다음 일을 말하려고 하면서 먼저 4가지 지키는 것을 말했는데 4가지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일정한 전례이므로 경공을 크게 기뻐해서 관문을 허물고 징념을 박하게 하면서도 4가지를 지키는 것은 없애지 않았다. 또 핍계지관이란 맹자일은 교관이다. 옛적에는 경계에 있는 관문에만 기찰이 있고 부세가 있었으나 지금에는 교관이 도성에 아주 가까워서 둘 사이에 끼어있는 까닭으로 백성이 괴로워했던 것이다. 생각컨대 관중의 어염을 유통시켰고 관문 부세를 없앤 것이 제어해 보이는데 마다님의 말은 허위이다. 한나라 초년에 산지 원지에 대한 조세 수입은 천자가 자신을 공양하고 천하의 경비를 쓰지 않았다. 문제후 6년에 산택 부세를 폐지하였다. 제원정 2년에 처음으로 수영 도의를 설치하였다. 장씨는 한나라의 산택 원지세는 본래 천지봉양에 제공했던 것으로 소부에서 관장했었는데 그 후에 옛날 우영의 뜻을 모방하여 수영을 설치해서 소부에서 관장하던 소위 산림원지세를 수영에 붙여서 943페이지 편견하게 하였다. 그러나 후일에는 오히려 강의 피지가 소부에 소속된 것이 있어 해승, 과승이 오히려 소부 밑에서 관장하였다고 하였다. 생각컨대 해승이 해제를 주관했으니 바다에는 예부터 새가 있었던 것이다. 회남자의 말세의 정사는 전지와 여염의 새가 먹었고 관문과 저자의 부세가 심했다고 했으니 승선에 대해서도 예부터 새가 있었던 것이다. 선제 500년대에
대사로이던 경수창이 해조를 배로 쟁익하기를 아뢰었는데 천자는 그의 계획을 때렸다. 어사대부 소망치가 말하기를 옛 어사의 가속인 서궁의 집에 동네에 있었는데 말하기를 지난해에 해조를 쟁익하자 고기가 나지 않았다가 하고 장로들은 모두 말하기를 오제 때에 현관이 어업을 독점하자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가 뒤에 다시 백성과 함께하자 고기가 잡혔다고 하니 무릇 음양이 올해 서로 가물가물 만사가 모두 그러합니다. 수창은 장사하는 일과 저언론을 분간하는 일 따위에는 익숙하나 깊은 계책과 염려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니 옛날 제도들의 하는 마땅합니다고 했으나 임금은 듣지 않았다. 생각건대 전지에 조가 있다 해서 곡식이 안 나지 않으며 광산에 새가 있다 해서 금과 은이 생산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유독 바다고기만 조새가 있다 해서 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의 균형 944페이지 하던 초년에 수령과 무다전은 모두 균역한 이래로 고기와 전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 균역을 시행한 지 60년인데도 이런 말이 없다. 어떤 해는 크게 잡히고 어떤 해는 아주 귀해서 생선의 영업 없음으로 되었다. 신하가 임금을 간하는 데에는 스스로 바른 도리가 있는데 어찌 유망하고 화음때 말로서 임금을 우롱하는가. 왕망이 처음에 무관령을 시행하여 명산 대택에 채취한 모든 물건의 세를 받았다. 왕망이 제위를 찬탈하고 오금관을 세워서 공, 상이, 금, 은, 동, 연, 석을 채취했거나 거북을 잡았거나 자기를 주는 자는 모두 자진 신고한다. 조수, 어별, 백중, 살림주택에서 취한 자와 목축하는 자가 여자가 누이를 친 것과 방직한 것과 제공한 것과 공자가 이복 기타 방기와 상판과 좌사와 여러 마을에 있는 여관은 모두 하고 있는 일을 살고 있는 현관에 자진 신고하는데 그 본전을 제하니 금은 10분하여 그 1분에 바친다. 감히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그 채취한 것을 모두 몰수한다고 하였다. 마달리는 천부에 국복을 이식한다 한 것은 이에 관모를 백성에게 꾸어주고 그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지금 왕이 오금 천부라는 말을 빌려서 그 이식을 계산하여 10% 나누 그 1을 공고했으니 이것이 바로 약탈하는 것이다. 주공 때에 어찌 일찍 그런 법이 있었던가 하였다. 생각건대 11의 세를 전지에 쓸 수 있다. 전지에는 경계가 있으니 그 11이라는 것이 명백하여 택전에도 그것을 쓸 수 있다. 택전에는 경계가 있으니 그 11이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금은동철을 백성에게 사사로 체결하도록 허가해놓고 어떻게 11을 정하겠는가. 백성이 945페이지 천을 발 체결하고도 오직 100을 겠다고 하면 관에서 장차 어찌하겠는가. 호백, 피역을 백성에게 사사로 판매하도록 해놓고 어떻게 11을 정하겠는가. 백성이 천을 팔고도 오직 100을 팔았다고 한다면 관에서는 장차 어찌하겠는가. 노순과 사망의 법은 산택을 백성에게 허가하지 않고 관수를 설치하여 그 여금을 엄하게 했다. 그러므로 이기 순의 오가 되어 초목과 조수를 길렀으며 또 이기 불을 맡아서 임목을 불질러 혹표를 몰아내었다. 만약 임목과 조수가 개인 소유의 물건이었다면 어찌 그것을 기를 수 있겠으며 어찌 불태울 수 있었겠는가. 산후, 태구, 천영, 이명이 각각 그 땅을 지켜 그 아름다운 물건을 거두었고 우인, 형인, 어인, 광인은 우형에 예독되어 백성들에게 유득하게 하였으니 명분이 바르고 말이 조리에 맞게 되었으며 은혜가 시행되고 재물이 성했으니 이것이 선왕의 법이었다. 지금에는 백성에게 사사로 체결하도록 허가해놓고 쫓아서 그 10분의 1을 거두니 원망과 저주가 무리시어 일어나고 나라 수입도 얼마 되지 않으니 이것은 나라를 망칠 법이다. 또 모든 관시의 부세는 반드시 지가 기박하게 계산하였으므로 흉년과 연병이 있는 해에는 부세가 없었고 나라가 부유하면 부세가 없었는데 만약 그 세액이 원래 높고 중했다고는 흉년이라 하여 어찌 온건이 견감하겠으며 나라가 부유하다 해서 어찌 온건이 감멸하겠는가. 홍사의 얘기 비록 박하나의 것이 완전한 방법이고
장사의 이익이 비록 이것이 위대한 방도다. 만약 한결같이 11의 세율을 덮어씌운다면 상고가 끊어져 물어가 유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심리의 다수는 오직 장사는 자만이 알 뿐이고 어떻게 11을 정하겠는가? 이가 만인데도 천이라 하고 이가 천인데도 백이라 한다면 권하들은 장차 어찌하겠는가? 성인은 지혜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세상 소득도 없으면서 한간 나쁜 이름만 덮어 썼으니 망이 망된 것은 대개이기 때문이다. 946페이지 후한 화제 때에 상임 광암과 광성보를 죄다 빈민에게 빌려주어서 제 마음대로 채취할 수 있게 하고 그 새는 거두지 않았다. 또 관유 피지도 채취할 수 있게 하고 빌려준 새를 2해 동안 거두지 않도록 하였다. 9년의 살림에 이가 많고 지피에 어약해도 빌려준 새를 거두지 말라고 조서하였다. 12년과 15년에도 이러한 양이 있었다. 생각건대 한나라 법은 오직 명철로서 나라 용도를 도왔고 그 나머지 상택의 부는 박하여 유무를 논할 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제가 되어 이와 같은 것을 전면할 수 있었다. 동진 때에 사택을 제멋대로 차지한 자는 강도인으로서 존재하며 장이 1장 이상의 자는 모두 기시하였다. 송나라 효무왕제 대명 초년에 산택에 대한 금령을 다시 인칙하였다. 대명 초년에 양주자사가 상언하기를 산호에 대한 금령은 비록 옛날 조문이 있으나 사람들이 서로 내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패하고 받들지 않아서 산을 태우고 물을 막아서 제 집 이익만 보존합니다. 근래에는 금령이 무너지니 날로 심해서 부강한 자는 아울러 차지하고 빈약한 자는 뗄 나무도 이탁할 곳이 없으며 얻지 않은 땅도 이와 같으니 이것이 실로 천리를 해치는 심각한 폐단이니 예전 조문에 소익하여 일정한 제도를 다시 신축하기를 청한다고 하였다. (947페이지) 유사가 말하기를 산을 차지하고 물을 막는 버릇이 점점 번지고 다시 불어나서 서로 그대로 쫓아하면 마침내 선업으로 되었으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앤다면 원망과 탄식을 불러오기 쉬울 것이니 이제 다시 개혁해서 법제 의목을 세우는데 무릇 과거의 산택의 불을 지르고 대나무와 과수를 심어서 숲을 만들었거나 이어서 피오와 강해의 미꾸라지와 갈치를 잡으려고 어량을 만들어 놓은 것도 옛일은 추궁하지 않고 각각 그 광품에 소유합니다. 산을 차지한 것이 만약 앞 조문에서 말한 세업이 아닌 것과 하나라도 금령을 지키지 않아 물류에 일자라도 범한 것이 있으면 이상은 모두 작물로 계산하되 상습도범으로 논하고 진나라의 인비는 과도를 없앨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소위 이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릇 산림 천택의 상하에 초목과 어벌이 생산되는 곳은 경대부위와 홍문 세족들이 스스로 이반을 내고 차지해서 제 물건으로 만든 다음 그 부세를 거두었으니 동진대 나쁜 통속도 이와 같았으리라고 상상된다. 호세 임금은 덕이 부족하여 하늘을 받들고 도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권세 있는 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구차하게 그대로 따라서 눈앞에 무사하기만을 취했으니 이것이 진나라 법을 시행하지 않았고 송나라 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니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진서 감탁 전에 탁이 양양을 진수할 때 골 경계에 있는 양어지의 새를 항상 기하에 앞서 요구하여 탁이 그 일을 취하지 않고 모두 가난한 백성에게 주었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지태거세는 아주 밖에서 경사에 바치지 않았으므로 감탁이 제 마음대로 새를 권민만 할 수 있었다. 당대에는 염새 외에 또 어새가 있어서 해마다 부과하는 948페이지 규정이 있었다. 살피건대 백거리의 시에 아전은 어새를 징수하고 백성은 화전도를 바친다고 했으니 어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태종 순화 5년에 조사하기를
여러 곳의 양어지를 예전에는 모두 성 관청에서 관리하여 백성과 더불어 이를 다투었으나 지금부터는 모든 지단과 하호의 물고기와 오리 따위를 백성이 임의로 채취하게 하는데 만일 저자에 가서 이것들을 애매하거든 이 세를 거두라고 하였다. 이에 앞서 회절 강호 지역에 강호 파당의 물고기가 모여드는 곳에는 모두 관에 돈을 바치는데 혹 백성에게 매매하고 수출하는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과세하기도 하고 관에서 야전을 보내서 추관하기도 했는데 황제가 그 패단을 듣고 조소할 수 없었다. 또 귤원, 수해, 사주, 연호, 아합, 다방, 시신, 지포, 고월, 개전, 수리 등의 명복이 있었으니 모두 미국의 옛 제도를 인습하여 제거하지 못한 것을 전후 여러 차례 조소하여 폐지했다. 생각컨대 진실로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툼이 불가하다 하였다면 가경, 각주, 각다, 각반 따위를 맨 먼저 없애니 마땅하다. 어량세는 이 몇 가지를 비교하면 청문마다 할 만한데 무엇 때문에 없애는 것인가? 그 많고 중한 것을 남겨두고 자잘하고 박한 것은 없애서 일시의 명예를 구했으니 모두 영웅의 방법 무쌍한 술책이고 제왕이 선고하는 학문은 아니니 신은 취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나 이 조서도 일찍이 시행되지 않았기에 왕후칭의 시에 아전이 판적을 바치는데 어세가 많고 백성이 산전에 농사하는데 상경하는 것을 본다 했고 공사태의 시에는 법을 949페이지 연교의 중에서 경계 범함을 언급하고 관의 어세가 많아서 관문 부세보다 갑절이다고 했으며 소식의 시에는 시구에서 도노세를 거두기를 마치고 와서 도타와 더불어 한간에 함께 한다고 했으니 송나라 때에 아직 어세를 없애지 않았다. 명나라 때 무릇 하수에 배되는 곳에 모두 관청을 세워서 어과를 감독했는데 해마다 일정한 액수가 있었다. 하수에 배되는 곳이 천하에 많았는데 특히 호광에 많았다. 일권 13부 사주에 모여 140곳이 있는데 연양 1주에만 30곳이 있기까지 해서 해마다 과초를 받았다. 그중엔 오늘날은 어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인 등에게 부과하는 것도 모두 그렇다. 진실로 초법을 통해서 시행하면 모든 나라가 모든 나라의 용도를 돕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관리 봉고로 허비될 뿐으로 한갓 하늘만을 시끄럽게 하고 소득은 비용을 보상하기 부족할 것이다 하고 하였다. 1. 공제 산택지보까지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부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